제7강 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 가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를 현재는 요 지점이 태양과 멀기 때문에 원일점에 있을 때인데 지구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기 때문에 햇빛은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서 비춰서 북반구는 여름이 되고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양과 가까운 위치 근일점이 되는데 이때는 지구 자전축이 태양과 반대편으로 기울기 때문에 태양은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춰서 남반구는 여름, 북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나그림은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23.5도일 때와 경사각 23.5도와 다를 때 세차 운동에 의한 지구 북극의 이동 궤도를 A와 B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그림은 지구의 세차 운동,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상태가 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마치 원뿔 모양을 그리면서 26,000년을 주기로 해서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이 세차 운동이죠. 이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빨간 실선이 가운데 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구 북극의 이동 궤도가 이원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경사각이 더 커지게 되고, 이 원의 크기가 작으면 경사각이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일 때, 실선일 때의 경사각이 23.5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 원이 바로 이 실선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점선처럼 원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경사각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A일 때의 기운각이 23.5도이고 B일 때는 기운각이 23.5도보다 작은 경우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기운각은 원의 크기가 큰 기역에서 더 크지요, 니은보다.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 방향이 태양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태양 방향과 반대편으로 기운대가 되고, 디귿은 태양 방향 쪽으로 지구 자전축이 기운 상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단,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와 세차 운동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차 운동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이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이 각은 41,000년을 주기로 해서 작을 때는 21.5도, 클 때는 24.5도 사이에서 변하게 됩니다. 현재는 23.5도이지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기억,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A일 때보다 B일 때 높다라고 그랬는데, A일 때는 경사각이 클 때고 B일 때는 작을 때인데, 경사각이 크면은 23.5도로 경사각이 크면은 태양빛은 북반구 쪽으로 더 많이 올라오게 되어서 북반구는 더 무더운 여름이 되지만 남반구는 더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경사각이 작을 때는 북반구 쪽으로 태양이 적게 올라오게 되어서 북반구는 좀 더 시원한 여름이 되지만 남반구의 겨울은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인 지구의 평균 기온은 경사각이 클 때 A일 때나 B, 경사각이 작을 때나 똑같이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높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북반구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북극이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니은에 위치할 때 낮다라고 그랬는데, 기역이 니은보다 기온각이 크지요. 그런데 북반구의 여름철은 바로 원일점에 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지구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서 기울기 때문에 햇빛은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서 비추게 되어서 북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사각이 크면은 클수록 태양은 북반구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 올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좀 더 무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각이 큰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북반구 여름철 기온이 더 높게 됩니다.
니은 북반구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북극이 경사각이 큰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경사각이 작은 니은에 위치할 때 낮다. 맞았습니다. 경사각이 작으면 북반구 여름철 기온은 더 낮아지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 북극이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디귿에 위치할 때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에 위치할 때는 지구 자전축이 태양 방향과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런 위치가 됩니다. 이때는 지구 자전축이 태양과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가 되지요. 그리고 디귿에 위치할 때는 지구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서 기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디귿의 위치는 이런 위치가 됩니다. 근일점에 왔을 때 13,000년 후에 근일점에 왔을 때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기역에 오게 되면은 요때가 이제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데, 거리가 가까운 여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무더운 여름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되면은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는 여름이 되지만 남반구는 겨울이 되지요. 그런데 남반구의 겨울은 거리가 먼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추운 겨울이 되지요. 그래서 이때는 남반구 중위도를 기준해서 생각했을 때는 연교차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디귿의 위치에 왔을 때는 이때 태양은 북반구 쪽을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는 겨울이 되지만 거리가 가까운 겨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요. 그리고 원일점에 왔을 때는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데, 이때는 거리가 먼 여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한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과 같이 지구 자전축이 근일점에 왔을 때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서 기우는 디귿의 위치가 되었을 때는 연교차가 작게 되지요. 기역일 때보다 디귿에 있을 때가 연교차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는 북극이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디귿에 위치할 때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디귿 틀렸고 니은만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용성 또는 침강이 일어나고 있는 어느 해역에서 해안에 나란하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해안에 나란하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은 동서남북 표시로 보았을 때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서풍이 됩니다. 바람이 부는 모습과 상대적인 해수면 높이, 해안에서의 높이를 0m라고 했을 때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은 연안에서 색깔이 밝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낮고, 먼 바다 쪽에서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차이가 나려면은 바닷물이 연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야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되지요. 그래서 여기서의 해수의 이동 방향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해수가 이동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표층 해수는 주로 A에서 B 쪽으로 이동한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층, 수어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해수가 연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안에서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성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A 지역에서는 B 지역보다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표층 수는 A가 B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지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해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라고 그랬는데, 바람이 북서풍이 계속해서 불 때 표층의 수는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이동한 셈이 되지요. 근데 북반구에서는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애큼한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북반구 맞습니다. 풍향이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했기 때문에 북반구 맞습니다. 남반구에서는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과 맞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이 그림 디귿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3번 그림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복사에너지량의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이쪽 왼쪽이 서태평양 쪽이 되는데 색깔이 밝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적외선 복사에너지량이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서 따뜻한 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부터 서태평양 쪽으로 더 강하게 흘러오게 되어서 서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기류가 더 강해져서 평상시보다 상승기류가 더 강해져서 구름층이 더 두껍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구름 상층부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구름 상층부의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보다 높이 떠 있는 기상위성에 도달되는 적외선 복사에너지량이 적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가 됩니다. 평상시와 비교한 이 시기에 라니냐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워커순환이 워커순환이 강하다. 맞았습니다. 라니냐 시기는 서태평양 쪽에서의 상승기류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저기압이 더 뚜렷해지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하강기류가 더 강해져서 고기압이 더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워커순환, 평상시에도 워커순환이 시계방향으로 일어나는데 라니냐 시기는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더 뚜렷해져서 강하게 워커순환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 이쪽이 서태평양 쪽인데 구름층이 평상시보다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다가 아니고 라니냐 시기는 많다지요.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이번에는 동태평양 쪽을 물었는데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서 동태평양 쪽에 있는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더 강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연안에서 찬해수가 더 높이 올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더 얕아지게 됩니다. 깊이는 더 얕아지게 됩니다. 찬해수가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평상시보다 얕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얕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억만 맞았습니다. 4번 다음은 동해 연안 냉수대 주의보 발령 중 일부이다. 이 그림에서 색깔이 검은 부분이 동해 바다가 되지요. 몇 월 며칠 14시 현재 국립 무엇은 동해 연안 냉수대 예측 정보 시스템 분석 결과 동해 연안의 냉수대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동해 연안의 냉수대는 강한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물었는데 남풍이 불해합니다. 이와 같이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수가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지요. 표층 해수가 연안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동해 연안에서는 찬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 나타나가지고 연안 쪽에 가까울수록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냉수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바람의 방향은 남풍 계열의 바람에 의한 연안 용승이 일어난 거죠. 용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남풍 계열의 바람이 다음 주까지 예보되어 수온 변화 추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 며칠 동해 연안 냉수대 예측 정보 시스템의 표층 수온 분석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밝은 연안에서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진 겁니다. 냉수대가 형성된 겁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역 남풍. 남풍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았지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야만 이 남풍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해수가,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해서 연안에서는 용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역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친강은 니은에 들어갈 말에 해당한다. 틀렸지요? 친강이 아니라 용승이 일어납니다. 연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이러한 예보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틀렸죠. 겨울철은 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5번 그림 가는 어느 해역에서 관측한 수심별 수온 분포, 세로축이 수심인데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해역에서 같은 시기에 관측한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일부 기간은 관측자리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나 그림을 보면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8월 13일 날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측 기간 중 이 해역에서 태풍이 통과하였다. 바로 8월 13일 날 태풍이 통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저기압성 바람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의 바람이 되는데 해수는 이 바람이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단면으로 보았을 때 태풍 중심으로부터 표층 해수는 양옆으로 발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찬 해수, 심층의 찬 해수가 올라오는데 심층의 찬 해수 속에는 영양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표층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층의 두께는 8월 13일 날 태풍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표층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혼합작용이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8월 13일에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밑에 수온이 등원선 간격이 조밀한 곳에서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생기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8월 3일에는 이 등원선 간격이 조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30m부터이기 때문에 30m 아래는 바로 수온약층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고 8월 13일에는 이 등원선이 조밀한 것이 약 50m 정도 깊이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50m 전까지는 혼합층이고 그 아래가 수온약층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8월 13일에 더 두껍게 됩니다. 태풍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8월 3일보다 8월 13일에 더 두껍다. 그 다음에 니은 8월 8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용승이 일어났다. 8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바로 심층의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층 영양염의 농도는 8월 3일보다 8월 13일에 낮다라고 그랬는데 심층의 찬 해수가 올라와서 표층 영양염의 농도는 13일날 8월 13일날 급격히 증가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도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낮다가 아니고 높다지요. 그래서 이 문제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6번 그림 가는 엘니뇨 감시구역 구역을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엘니뇨 감시구역 바로 이 지역의 수온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과 적도 부근 어느 해역에서 관측한 물리량 세로축 물리량을 P로 나타냈습니다. P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와 B시기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평상시는 검은 점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시기는 회색 점, B시기는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A시기가 바로 엘니뇨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엘니뇨 시기는 이 무역풍이 약하게 되지요. 무역풍이 약하게 돼가지고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부터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엘니뇨 감시구역의 수온도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A그룹의 점들은 평상시보다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 B시기, 여기 점들은 평상시보다 이 엘니뇨 감시구역의 수온이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입니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해져 가지고 따뜻한 해수가 이 동태평양 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엘니뇨 감시 지역에서는 평상시보다 이와 같이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B는 라니냐 시기가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A는 엘니뇨 시기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서태평양 적도 묵은 해역의 강수량, 이쪽이 서태평양인데 서태평양 적도 묵은 해역의 강수량은 몰리량 P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게 됩니다. 수온이 낮게 되면은 고기압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강수량은 적어지게 됩니다. P값은 엘니뇨 시기의 큰 값으로 나타나는데 엘니뇨 시기의 강수량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리량 P가 강수량이 될 수는 없고 기압으로 봐야 됩니다. 기압은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져서 기압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리량 P를 기압으로 봐야 됩니다. 물리량 P를 서태평양 적도 묵은 해역의 기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묵은 해역의 용승,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강하다. 맞았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이쪽 동태평양 쪽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안 용승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시기, 연안 용승은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강하다. 동태평양 쪽에서의 용승 맞았지요. 동태평양에서의 용승은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강한 거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그림 가원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적도 지역의 대기 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엘니뇨 시기에는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위치가 오른쪽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나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는 상승기류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 라니냐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는 서태평양 쪽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되어서 기압은 떨어지게 되고,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덜 오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져서 기압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옳은 거 고르기. 문제는 가시기, 라니냐 시기보다 엘니뇨 시기에 더 큰 값을 갖는 것만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무역풍이 세기, 엘니뇨 시기가 더 약하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면, 평균 해면 기압, 엘니뇨 시기는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기압이 상승한다고 그랬고, 라니냐 시기는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기압이 하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더 큰 값을 갖는 거,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평균 해면 기압 맞았지요. 엘니뇨 시기가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기압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혼합층 두께. 엘니뇨 시기에는 따뜻한 해수가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 동태평양 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껍지요. 엘니뇨 시기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밑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얇아집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혼합층의 두께는 엘니뇨 시기에 더 두꺼워지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8번 그림은 남극 대륙의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약 45만 년 동안의 기온 편차, 당시 기온에서 현재 기온을 뺀 값과 지구의 얼음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 A 시기는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재 기온보다 낮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얼음 부피는 더 증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B 시기는 당시 기온이 현재의 기온보다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얼음의 부피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옳은 것 고르기. 해수면의 높이 B시기는 기온이 높았던 시기고 얼음의 부피가 작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았겠지요. 기온이 높게 되면은 해수는 열팽창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고 얼음의 부피도 작아졌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로 들어가서 역시 해수면의 높이는 높게 됩니다. 그래서 B시기가 A시기보다 해수면의 높이 높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구의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 A시기는 얼음 부피가 컸을 때고 B시기는 얼음 부피가 작았을 때인데 얼음은 물이라든가 토양, 숲 등보다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높지요. 그래서 얼음 부피가 큰 시기 A시기가 지구의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높습니다.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 편차와 지구의 얼음 부피는 대체로 반대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요. 기온 편차가 낮아서 기온이 낮을 때는 얼음의 부피가 커지고 있고 기온 편차가 플러스 값으로 현재 기온보다 높아졌을 때는 얼음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 관계.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티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1982년부터 1989년까지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시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시기는 이쪽 왼쪽에 서태평양 쪽에 되는데 A 시기는 서태평양 쪽에서의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색깔이 밝기 때문에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데 동태평양 쪽에서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A 시기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잘 흘러가지 않고 반대로 서태평양 쪽에서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엘니뇨 시기에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지게 되지요. 동태평양 쪽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엘니뇨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B 시기는 반대로 오른쪽 동태평양 쪽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색깔이 밝기 때문에 얕아졌습니다. 이거는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동태평양 쪽에는 표층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서 연안 용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지요. 동태평양 쪽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집니다. 색깔이 밝게 얕아집니다. 그래서 B는 라니냐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서태평양 쪽이 되는데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흘러가 가지고 서태평양 쪽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B는 라니냐 시기가 됩니다. 자, 옳은 거 고르기. 무역풍의 세기. A. 엘니뇨 시기가 B. 라니냐 시기보다 강하다. 틀렸죠. 약하죠.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 라니냐 시기 B 시기가 A. 엘니뇨 시기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라니냐 시기 B 시기가 따뜻한 해수층이 동태평양 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더 세게 흘러가기 때문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의 높이는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높이가 높아집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A 시기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 A 시기는 엘니뇨 시기인데 이쪽 오른쪽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은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되지요. 무역풍이 약해져서 따뜻한 해수층이 동태평양 쪽에 있기 때문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수온은 높아지게 되어서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은 플러스 양위값을 갖는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0번 그림은 2002년 이후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빙하의 총 누적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16년으로 올수록 그린란드 빙하량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남극 대륙의 빙하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예측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점선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온실기체가 현재의 추세로 배출될 때 다양한 모델에 의해 예측된 빙하의 총 누적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RCP 8.5L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RCP 8.5L 모델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에서 각각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RCP 8.5M 모델도 각각 적용이 되었지요. RCP 8.5M이 실제 남극 대륙의 빙하 감소량과 또 그린란드의 실제 빙하 감소량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RCP 8.5U의 예측 값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남극 대륙은 RCP 8.5M 모델과 거의 유사하게 실제 빙하가 감소하고 있고 그린란드에서는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RCP 8.5U와 U 예측값과 거의 같게 그린란드 빙하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옳은 것 고르기. 빙하 감소의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다. 맞았지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는 2007년 이후 그린란드 보면은 2007년 이후에 실제 빙하 감소량이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기울기가 더 작아지고 기울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빙하가 더 빠르게 2007년 이후에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란드는 2007년 이후 빙하의 손실량이 어느 예측값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RCP 8.5U 모델이나 RCP 8.5M 모델이나 RCP 8.5L 모델보다도 다 이 세 가지 모델보다도 가장 실제 그린란드 빙하 감소 그래프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제 빙하의 손실량 예측값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 남극 대륙의 빙하 손실량만을 고려할 때 2007년 이후가 이전보다 해수면 상승률이 높다. 2007년 이후에 그린란드의 빙하 감소율도 커지고 있고 남극 대륙의 빙하 감소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극 대륙의 빙하 감소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더 급격히 기울기가 커져서 감소량이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극 대륙이. 이렇게 되면 이제 빙하가 바다로 더 빠르게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수면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하 손실만을 고려할 때 2007년 이후가 이전보다 해수면 상승률이 높게 되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1번 그림 가는 지구 공전궤도 20일 변화를 나는 북반구와 여름일 때 지구의 공전궤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단 지구의 공전궤도 20일 변화와 자전축 경사방향 변화 이오이오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폭스 에너지량의 차이는 현재보다 기억 시기가 크다라고 그랬는데 가로축 0으로 표시된 때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과거가 되고 오른쪽은 미래가 되지요. 그런데 기억 시기는 현재 이전인데 지구 공전궤도 20률이 현재보다 컸을 때입니다. 20률이 더 커지게 되면 좀 더 납작한 타원궤도가 돼가지고 근일점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되고 원일점 거리는 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일점과 원일점의 그 거리 차이가 현재보다 더 컸을 때이기 때문에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광 에너지량의 차이는 현재보다 기억 시기가 큰 거 맞았습니다. 니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기억 시기에 높다. 기억 시기는 근일점에 왔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일쯤에 왔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과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일쯤에 왔을 때 태양이 북반구 쪽을 비추게 되어서 근일쯤에 왔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되지요. 그래서 기역 시기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하고 반대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 우리나라가 겨울철이 되려면은 원일쯤에 와야 되지요. 그래야만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우리나라 북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거리가 먼 겨울이 됩니다. 현재는 이때가 근일쯤 왔을 때가 우리나라가 겨울철인데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원일쯤에 왔을 때 우리나라 북반구가 겨울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역 시기는 현재보다 20mm 더 컸을 때이기 때문에 원일점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근일점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원일점 거리가 좀 더 멀어진 것 때문에도 북반구의 겨울철은 더욱더 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볼 때 다 같이 기역 시기에 겨울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니은 시기에 작다. 니은 시기는 현재 0으로 표시된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일점에 왔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때입니다. 원일점에 왔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같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일점에 왔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되게 되지요. 근데 차이점은 니은 시기는 현재보다 공전 궤도 20mm 작아졌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원일점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근일점 거리는 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를 물었는데 원일점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때는 남반구의 겨울이 되는데 겨울철의 기온은 상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근일점 거리는 좀 더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남반구는 여름이 되지요. 거리가 더 멀어진 여름이 되기 때문에 남반구 여름철 기온은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가까워져서 따뜻해지고 여름철은 멀어져서 시원해지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는 니은 시기가 되면은 현재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니은 시기에 작다.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그림 가는 1980년부터 1989년의 평균 대비 북극해 얼음 면적의 변화율을 이 그래프에서 점선이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얼음 면적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로 3월달 그래프, 실선 그래프를 보더라도 빙하 면적이 점점 감소해 왔고 특히 9월 그래프는 점선인데 9월달의 빙하 면적은 급격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는 각각 전 지구 평균 기온 편차, 관측값에서 기준값을 뺀 것과 북극해의 평균 기온 편차 역시 관측값에서 기준값을 뺀 것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평균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지구 평균 기온 편차의 기준값은 1950년부터 1980년 사이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따졌고 그 다음에 북극해의 평균 기온 편차를 따질 때의 기준값은 1951년부터 1980년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따진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북극해 빙하가 현재 와서 급격히 녹고 있지요. 근데 이 빙하는 지표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면 반사율이 낮아지고 흡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해의 지구온난화 속도는 굉장히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그래프에서는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이 빨간 그 실선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평균 기온이 플러스 2.5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역시 똑같이 1980년 이후로 0.9도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더 기온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 그래프가 바로 북극해 평균 기온 편차를 나타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는 전 지구 평균의 기온 편차가 되지요. 자, 옳은 거 고르기. 기억 나는 북극해의 평균 기온 편차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0년 동안 북극해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반사율의 변화는 9월이 3월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9월이 더 빙하 면적 감소율이 더 크지요. 그래서 9월 달에 북극해에서의 태양광 에너지의 반사율도 9월이 더 크게 감소했을 것입니다. 빙하 면적이 9월달이 훨씬 더 감소했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의 반사율은 9월달이 더 크게 감소했을 것입니다. 3월보다. 그래서 9월이 3월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북극해 표층해수의 평균 밀도는 현재보다 1980년에 크다. 현재보다 1980년이 기온이 더 낮았지요. 기온이 낮으면은 해수의 온도도 더 낮기 때문에 수온이 낮을수록 표층해수의 밀도는 커지지요. 그리고 빙하가 녹아 들어가는 양도 1980년에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에 염분이 현재보다 높았겠지요. 그런데 염분이 높을수록 또 표층해수의 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1980년이 현재보다 수온도 낮고 염분은 높기 때문에 표층해수의 밀도는 1980년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북극해 표층해수의 평균 밀도는 현재보다 1980년에 크다.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3번 그린 칸은 우리나라의 과거 30년 1212년부터 1241년까지를 A기간, 그 다음에 지난 30년 1981년부터 2010년까지를 B기간, 그리고 최근 30년 1991년부터 2020년까지를 C기간 동안의 계절 길이를, 그런데 A기간, B기간, C기간으로 오면서 겨울 길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색깔이 검은 게 겨울 기간인데 겨울 기간은 109, 94, 87일로 점점 감소하고 있고, 여름 기간, 하얀색 여름 기간인데 여름 기간은 98일, 그 다음에 114일, 118일로 점점 여름 길이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A기간에서 C기간 현재로 올수록 겨울 길이는 감소했고 여름 길이는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이지요. 그리고 나는 온실기체, 미래 온실기체 배출량을 고려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한반도의 기온 편차 예상값에서 현재값을 나타내는 것인데, 뺀 값을 나타내는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고농도 배출 시나리오와 최소 배출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을수록 기온 편차가 플러스 값으로 현재 기온보다 높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이 고농도 배출 시나리오가 되고, 니은은 기온 편차 값이 작게 증가하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최소 배출 시나리오가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은 고농도 배출 시나리오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최근 30년 동안, 과거 30년 동안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다. 그렇지요. 최근 30년 동안이 과거 30년 동안보다 온실기체 배출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온이 최근에 와서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최근 30년 동안은 과거 30년 동안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다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겨울 길이는 점점 감소했고 여름 길이는 점점 증가한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디귿 온실기체가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면 우리나라의 겨울 일수는 대체로 감소할 것이다. 겨울 길이를 보면은 아까 1912년부터 1941년 동안에 109일, 1981년부터 2010년 동안 94일, 1991년부터 2020년 동안 87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실기체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겨울 일수도 대체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4번 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 태양으로부터 오는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지요. 태양광 발전은 탄소
탄소 다배출 에너지원인 석탄 등의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늘리게 되면 대기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어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요. 그 다음에 해양 비옥화는 해양의 식물의 영양분인 질소, 철분 등을 인위적으로 공급해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바닷속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서 용존 이산화탄소량,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크게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역시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우주 반사막은 우주의 태양 복사를 반사하는 거대한 장치를 배치해가지고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증가시켜서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온난화를 역시 막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는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감소가 아니고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기억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그린 가완하는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 열수지,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을 열수지라고 합니다. 열수지를 대기 용해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대기가 없는 경우인데 대기가 없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지표면에 100이 도달되지요. 그리고 지표에서 방출될 때도 그대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표에서 바로 우주 공간으로 100이 그대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A의 수치는 100이 됩니다. 그리고 나그림은 대기가 있는 경우인데 대기가 있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대기에서 25%가 일단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25%가 반사가 되고 지표면에서 5%가 반사됩니다. 그래서 더했을 때 30만큼이 반사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 100 중에 30이기 때문에 반사율은 30%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 25%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여기 25%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서 총 흡수되는 양을 따져야 되는데 100 중에서 반사량이 30이었고 대기가 25% 흡수했기 때문에 100에서 25를 빼고 30을 뺐을 때 45가 되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양은 45가 됩니다. 지표에서 흡수되는 양은 45.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총 흡수되는 양은 그래서 45 더하기 여기 온실 효과인데 88, 45 더하기 88이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인데 방출량도 똑같이 45 더하기 88과 같아야 되죠. 방출량은 29, 요 29는 대류 전도 수문열로 방출되는 양인데 29 더하기 여기 B 수치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수치는 104입니다. 이 104가 바로 지표 복사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104 중에 여기 4가 우주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가로에 들어갈 수치는 100이 됩니다. 100. 그리고 이제 대기에서도 총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야 되는데 대기에서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은 태양에서 흡수되는 25 더하기 그 전도 대류 복사로 흡수되는 양 29 더하기 여기 지표 복사로 흡수되는 양 100, 그럼 154가 되지요. 그래서 대기에서 방출되는 총량도 154가 돼야 되기 때문에 88 더하기 여기 가로친 것도 154가 되어야 해서 여기 수치 66이 됩니다. 66 더하기 88이 154가 되죠. 그래서 모든 수치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했습니다. 여기 66, 이것이 바로 대기 복사에 의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양이 66입니다. 88도 여기 나와 있지요. 자, 옳은 거 골라보기. 기억, A는 아까 100이라고 그랬고, B는 104입니다. 그래서 B가 더 크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B, 그렇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온실효과 여기 88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온실효과입니다. 온실효과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방출량도 역시 증가해야 됩니다. 104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증가한다. 맞았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88의 수치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B 지표 복사 에너지량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가을 때보다 낮을 때 높다. 가을 때는 대기가 없는 경우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 100만큼만 지표면에 흡수되지요. 그런데 대기가 있을 때는 지표면에 흡수되는 양을 보았을 때 45 더하기 88에서
133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 때가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게 되지요. 그래서 나일 때의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게 됩니다. 디귿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 높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6번 그림은 남극대륙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약 42만 년 동안의 기온 편차 관측값에서 기준값을 뺀 값을 나타낸 것이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고 기온 편차는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편차의 기준값으로 사용한 것은 1961년부터 1990년 사이에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면은 점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았을 때는 기온 편차도 작게 나타나서 평균 기온이 낮았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았을 때는 기온이 상승을 해서 기온 편차 값도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기온 편차는 비례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기. 기온 편차 변화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대체로 비례한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극지방의 빙하 면적 기억 시기. 기억 시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 편차가 작아서 기온이 낮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빙하 면적이 넓었겠지요. 그리고 현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온 편차도 플러스 값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상당히 기온이 상승을 했지요. 그래서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기온이 낮았던 기억 시기보다 현재가 넓었을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가 좁았을 것이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구대기의 온실 효과는 현재보다 기억 시기가 클 것이다. 현재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균 기온도 크게 상승을 했지요. 그래서 현재는 대기 온실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됩니다. 기억 시기보다 크다고 봐야 되죠. 기억 시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작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대기 온실 효과는 현재보다 기억 시기가 클 것이다가 아니고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기억만 맞았습니다.